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00만원 전후, 그러니까 600부터 한 800 사이에 차값만 봤을 때 600부터 800 사이에 좀 적정한 차가 뭐가 있나, 아예 전혀 정보 없이 갑자기 차가 필요한데 막 허위 매물 같은 것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 시세가 뭐가 뭔지, 어떤 게 진짜 적정 이 가격대에 600부터 800 사이에 적정한 차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왜 영상을 오랜만에 했는지 이모저모는 그 영상 아예 최후반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명하겠지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핵심인 차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차들을 제가 모두 좋아서 이 차량이 괜찮습니다 하고서 올린 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형, 승용 이 모든 차량들은 이 가격대에 해당하지 않은데 판매하는 차가 있어요. 600부터 800 사이에 요 차량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수 많아도 괜찮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이번 시간에 말고 다음에 중형차 편에서 또 말씀드릴 텐데, 제 유튜브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께서는 왜 제가 이 차량들을 극도로 싫어하는가, 뭐 LF 소나타는 싫어하진 않은데 600부터 800 사이에 LF 소나타가 파네?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거지, 많이 우려스러운 거지. 1000만원에서 1500 사이로는 좀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차만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경차만 하더라도 좀 이것저것 설명해드리고 뭐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경차, 소형 준준형, 그리고 중형, 대형 승용, 대형, 뭐 소형 SUV, 뭐 중형 SUV 등등 해서 이 가격대에 판매하는 차를 나눠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차입니다. 경차는 일반적으로 1000cc 배기량, 엔진 배기량 사이즈가 1000cc 이하의 승용차를 통칭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차가 좀 커요. 근데 엔진이 1000cc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차가 크더라도 그거는 소형 경차입니다. 이제 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1000cc 이하의 엔진 사이즈 배기량을 갖고 있는 차는 경차입니다. 차 크기가 아니라 엔진 배기량에 따라서 경차, 소형차,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징으로는 이 해당 차종은 근거리용으로 적합한 차량입니다. 제조사가 만든 의도 자체가 장거리 위주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일부러 밝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경차가, 우리 만들어진 이 모델은 가까운 데만 왔다 갔다 할 걸로 만들어진 차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럴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차가 엔진 배기량이 낮은 차는 조금 그런 거는 좀 성능이 안 좋다라는 거를 굳이 강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출퇴근용으로 한 번도 안 써보시고 고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다 몰아봤는데 이게 차가 진짜 안 나갑니다. 제가 준준형차, 중형차, 뭐 SUV 이렇게 탔었어갖고 답답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밟는 대로 안 나가요. 90km 이상 진짜 안 나갑니다. 좋은 엔진 오일에 뭐 엄청난 공을 들여서 차 관리를 얼마나 잘한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경차들은 근거리용으로 적합한 차입니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딱 보셔도 경차들이 엄청 대형차처럼 가죽도 엄청 좋은 가죽 쓰고, 그 다음에 뭐 실내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렇게 만들어진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고급적인 부품, 예를 들어서 이게 위에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운전자가 빨리 달릴 때 무서워하고 이렇게 잡는 그 플라스틱 손잡이, 그게 단가 자체가 싸요. 그리고 이런 마감, 실내 마감 자체도 싸고, 엔진도 최대한 조금 가볍게
만듭니다. 이 경차라는 차 자체가 구매하시는 분들이 연비가 엄청나게 안 좋으면은 안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비가 대부분 안 좋긴 안 좋아요. 왜냐면은 그 밟는 대로 1000cc가 밟는 대로 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를 그만큼 덜 먹은 상태로 달려야 되는데 차는 뭐 가볍다 쳐요. 뭐 700km에서 뭐 1톤에 뭐 가볍다고 쳐요. 그런데 차가 그거에 맞게 나오지, 엔진이 좀 작게 나오지 크진 않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새끼 고양이랑 어미 고양이랑 같이 달리기를 시켰을 때 물론 새끼 고양이가 빠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대부분 원가 절감된 부품 많이 사용된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본 결과 미션이 안 좋은 차, 연식이 한 10년 정도가 좀 지나버리면은 미션 그리고 냉각수로 인한 엔진 변형, 엔진이 붙는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빈번하진 않은데 있긴 있었어요. 아주 100대 중에 한 대도 안 될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키로수 상관없다 이렇게 그냥 싸게 사시려고 하시면은 그럴 확률이 100대 중에 한 대가 아니라 5대 중에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또 안 해줌에 따라서 차가 그만큼 엔진 보어링이라든가 좀 이제 그런 수리비를 또 들이자니 또 폐차 가격이랑 뭔가 근접해지면 폐차해버리고 아니면은 수리비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내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소형, 중형, 준준형, 그 다음에 대형 이런 차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조금 낫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너무 겉만 들인 것 같습니다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세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속 주행용, 이게 밤대로 진짜 안 나갑니다. 이게 많은 분들께서 좀 성격이 좀 있으시고 좀 달리는 거 급할 때 뭐 이럴 때 뭐 100km 이상 달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웬만해서 이 고속도로 이게 달리다 보면은 천천히 달리시는 분들보다는 좀 빨리 달리시는 분들이 제 눈엔 많아 보입니다. 여하튼 고속도로에도 물론 이제 톨비는 반값이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속도로를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조금 이제 큰 공룡 같은 트럭 이렇게 사이에 달리면 뭔가 휘청대고, 왜냐면 이제 공기 그 기압에 따라서 달릴 때 공기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차가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그 큰 버스라든가 뭐 대형 화물차 사이를 달린다고 하면은, 예전에 뭐 맨인 블랙박스, 뭐 블랙박스로 본 세상 뭐 그런 영상에서도 좀 이제 과학적으로도 뭔가 이제 그 차가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터널이 생기면은 거의 뭐 휘청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연비도 빨리 달리려고 80km만 달려도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 이 1000cc 엔진 배기량을 갖고 있는 경차가 좀 빨리 조금 90km, 100km 이렇게 달려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밟는 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준준형 중형차 밟을 때 똑같이 밟으면 굉장히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연비는 조금 이제 과도하게 쓸 때가 많아서 연비는 기대 이하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딜러분들은 웬만해서는 다 아실 정도로 경차가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연비 때문에 타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비 생각하시면 차라리 오히려 소형 소형차, 그러니까 뭐 엑센트라든가 올류 프라이드 뭐 이런 1.4, 1.5 이런 차량들을 보시는 게 차라리 좀 더 연비는 기대하실 수 있고 조금 덜 답답하실 수 있다. 물론 구매하실 때 이전비는 나올 수 있겠지만, 경차는 이전비가 다 나오지 않는데 최근에 나오는 뭐 더뉴 레이라든가 뭐 이런 차는 몇천 원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제가 많이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들은 시세도 비싸고 해서 많이 팔지는 못해서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경차들은 신차도 그렇고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도 그렇고 약간의 아주 미세한 이전비를 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뭐 올류모닝 JA, 더 뉴모닝, 올류모닝, 그다음에 더 넥스트 스파크, 스파크 이런 차들 당시에도 그 이전비를 안 냈던 차량들은 전혀 안 냅니다. 등록세 취득세가 이전비를 등록세 취득세라고 하거든요. 그게 빵이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나쁜 딜러들은 아직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톨비 반값, 공영주차장 할인 이런 게 이제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에 뭐 톨비는 그렇다 치고 이제 너무 장거리 위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를 탄다고 하더라도 좀 단거리 고속도로의 루트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중간에 톨게이트가 있다 하시면은 조금 편리하게 반값으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할인 그런 거 말고 일반 다른 시간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톨비는 50%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짐 싣고 뭐 하는 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뒷자리 공간 전혀 아무도 안 타고 그 자리를 이제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셨을 때 만족도는 물론 이제 활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승차감은 이제 뒷자리 타신 분도 그렇고 앞자리 타신 분도 그렇고 좀 이제 노면에 약간 맨홀이 조금 이제 울퉁불퉁 한다든가 도로가 좀 관리가 잘 안 돼 있어 갖고 울퉁불퉁 한다라든가 하면 좀 이제 굉장히 서스펜션에서 올라오는 그 승차감, 그 승차감이 조금 뭐랄까 굉장히 좀 충격이 좀 느껴질 만한 그런 부분이고 중형차 정도 되면은 뭔가 밟아도 이런 느낌이라고 치면 똑같은 맨홀이나 안 좋은 노면을 밟았을 때 통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밑에 하부에서도 소음이 덜거덕 덕 이렇게 느껴질 부분이 중형차를 타시면은 통 이런 느낌으로 좀 서스펜션도 아무래도 좀 저가형을 쓰다 보니 그리고 차체도 조금 이제 무겁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무겁지도 않고 서스펜션도 조금 이제 약간 원가 절감된 부품을 사용한 그런 차이다 보니 하부 충격은 한 곱하기 2 해서 총 중형차, 대형차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느낌상으로 듭니다. 그리고 엔진을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무거운 차도 아니다 보니까 차가 무거워 버리면은 그 엔진 떨림도 이 무거운 것 자체로도 조금 어느 정도 잡히지 않나라는 추측도 들고 그 다음에 차음제라고 해서 엔진 마감을 테두리를 실내까지 엔진 소음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안 넘어오는 그 떨림이라든가 그런 게 안 넘어오는 그런 고가의 약간 경차보다의 고가의 그런 부품들이 좀 많이 중형차나 대형차는 사용됐다 치면은 경차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져서 기본적으로 좀 이제 핸들을 잡았을 때 약간씩 조금 이렇게 떨리는 게 일반적이다. LPG로 갈수록 더 심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키면은 차 이제 뭐 콘솔이든 전반적으로 뭐 제어를 해주는 그런 모든 부위들이 좀 이제 빈약하기 때문에 좀 이제 떨리는 거는 너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뭐 핸들 정차 시에 조금 이게 저는 거, 떨리는 거, 전다고 하거든요, 보통 표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취약하고 에어컨 틀면 여지없이 뭐 이런 비슷한 음은 아닌데 뭐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차가 약간 이제 미세한 진동으로 시작을 하면서 조금 이제 약간 떨리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증상이지 않나. 특히 레이는요 똑같은 그 1000cc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뭐 800km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1톤이에요. 그래서 차가 200kg가 더 무거워서 한 사람 성인 남자 3명, 2~3명은 그 태우고 다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가 잘 너무 안 나가요. 심지어는 90km 이상
나갈 수가 없지 않나? 불가능하지 않나? 가끔 고속도로에서 좀 이제 빠르게 달리는 레일을 본 적이 있다. 경험을 해본 기억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TCI 뭐 이제 터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터보 모델이라든가 터보는 좀 빨라요. 아니면은 엔진 오일을 굉장히 뭐랄까 좋은 걸로 쓰시면서 그다음에 매핑이라고 해서 ECU를 좀 이제 빨리 달릴 수 있게 뭔가 제한을 좀 뭔가 풀고 그다음에 연료를 뭐 더 흡입시키고 공기를 더 흡입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더 그 큰 폭발을 억지로 이제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 레이 차량은 굉장히 잘 안 나갑니다. 스파크는 요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트가 일단은 조금 가죽 자체가 좀 잘 늘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새 것 같은 가죽 시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모닝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리거나 레이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스파크는 요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게 없어요. 사이드 미러, 자동 접이식 그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요것보다는 안전상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여기 오른쪽 그 사이드 미러가 접힌 상태로 출발을 해갖고 이미 달리고 있는데 늦게 한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이 버튼 하나의 그 위력이 굉장히 그 안전이 이제 오토바이도 아니고 좀 고개 돌려갖고 차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게 정확하지도 않고 사각지대 있는 차 보이지도 않고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뉴모닝, 더뉴모닝, 올뉴모닝 JA는 물론 이제 약간 등급이 낮은 거, 싼 거,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한 디럭스 스페셜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버튼 누르면은 이제 디럭스 이제 상위 모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큰 옵션이다. 그리고 올뉴모닝 같은 경우에 12년식 정도 부터 보면은 좀 높은 등급은 이제 또 핸들 열선을 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핸들 열선 겨울에 추워갖고 핸들 뭐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스파크는 핸들 열선이 아마 한 대도 없을 거예요. 따로 달지 않은 이상. 요거는 순정도 있다. 원래부터 나오는 모델이 있다. 물론 등급이 낮으면은 그것도 없습니다. 핸들에 리모컨도 없어요. 그래서 볼륨 조절도 이렇게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못합니다. 이걸로 할 수도 있긴 한데 등급이 좀 있는 모델은 스마트 키도 있고 에어백 개수도 많고 휠도 이쁘고 그런데 이거는 휠이 아무리 이뻐봐야 그냥 알루미늄 휠이다. 요것도 더 넥스트 스파크도 웬만하면 다 거의 싹 단 것 같은데 알루미늄 휠이고 합니다. 그래서 모닝을 좀 더 추천해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닝은 여자가 타는 것 같다. 좀 선입견이긴 한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제 그분이 생각하시는 게 이만큼이면은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먹히겠죠. 그래서 경차만 말씀드려도 이렇게 좀 오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더 뉴 스파크 이거는 조금 경차치고는 좀 비싸요.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500만 원 전후, 심지어는 400전후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이는 뭐 5, 600에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좀 살만하면은 900, 1000, 1100이에요. 아직도. 첫 번째 레이가. 그만큼 공급이 좀 딸리고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작은데 수요가 이만큼이면 구매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는 적게 들어오고 빨리 팔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냅둬도 금방 나가는 차기 때문에 요거는 금액이 엄청나게 안 떨어집니다. 길거리에 가보면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파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공간 때문에 뭐 이게 이쪽 오른쪽 조수석 쪽에 슬라이딩 도어 등 이제 뒤에 뒷자리 접어갖고 트렁크 공간을 좀 넓게 쓰시는 분들 다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악셀 무겁고 90km 이상 잘 안 나가는 거는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그 용도에만 흡족하셔서 그게 이제 용도 자체가 이 차를 구매한 이후에 굉장한 부분을 차지해서 조금 빨리 달리는 거는 좀 포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냉각수라든가 그 미션 쪽에 누유, 이거는 아직은 미션 쪽에 누유가 나오는 차들은 100대 중에 한 두세 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냉각수 쪽에 문제가 있거나 오일 부족 현상을 갖고 있는 차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타고만 다닐 줄 알지 엔진오일 교체, 냉각수 교환은 꿈에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시세가 언제부터 조금 급락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예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일 정도로 좀 굉장히 작년에도 이 가격이었는데 올해도 이 가격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갖고 오는 대로 족족 나간다. 다른 차는 이 차는 400에 팔린다 치면은요 한 320 정도에 매입을 해야 될 것 같다 치면은, 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깨끗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차가 조금 건강하다, 고칠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800에 팔린다 치면은 740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인기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차가 시세가 잘 안 떨어진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이론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후딱 한번 해드리고 보겠습니다.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어쩌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금액선 중에 하나가 700 전후입니다. 다 해서 1000만 원을 맞추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 800에 구매를 했다 쳐요. 그러면은 매도비가 33만 원, 이전비는 안 들어가고 수수료가 30에서 40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이것저것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은 700짜리를 구매하셨을 때 780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800짜리를 구매하셨을 때 한 88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차값만 700이냐 아니면 다 해서 700이냐는 조금 이제 제가 차량을 소개해 드릴 때 큰 요소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여쭤보면은 굳이 차만 괜찮으면 700에서 좀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700에 다 맞출 거예요 이러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실 때 미리미리 이렇게 서로 의견 교류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차값만 1000만 원일 때 포기해야 되는 옵션은, 경차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 있는 차가 거의 한 대도 없습니다. 핸들 열선 있는 거는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는 한 대도 없습니다. 스마트키 있는 차는 찾을 수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는 차도 요즘 모델은 나오긴 하는데 한 5년 이상 된 차들은 크루즈 컨트롤이 대부분 없습니다. 하이패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조금 더 줘야 누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통풍시트 어차피 없으니까 핸들 열선 하나만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것 때문에 가격이 한 뭐 100만 원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포기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패스도 어차피 따로 사면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유의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약간 혹은 이상의 그 조금 약간 이거 차 사는데 좀 더 깨끗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휠 스크래치가 굉장히 빈번한데요. 요거는 고객님분들께서 금액을 넉넉하게 잡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휠 스크래치 있는 차를 어쩔 수 없이 고르셔야 될 때가 많다라는 점도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금액으로 높은 차량을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레이를 600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키로수가 웬만하면 10만 키로가 넘지 않을까 싶고, 색깔도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휠도 알루미늄 휠 내지는 깡통 휠 같은 수준의
조금 이제 안 좋은, 게다가 또 스마트 키는 고사하고 에어컨도 1단, 2단, 3단, 4단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뒷자리 시트도 이쪽 6대4로 좀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뒷자리 열선은 꿈에도 못 꾸고 그럴 수가 있는데, 600으로 모닝을 본다라고 하면은 올류 모닝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키로수 짧고 좋은 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 더뉴 모닝으로 연식을 좀 높이고자 하시게 되시면은 키로수가 좀 많은 차, 그리고 색깔을 원하는 대로 선택을 못하고, 그 다음에 등급도 낮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600으로 올류모닝을 구하셔라가 아니라 차라리 돈을 조금 아끼셔갖고 올류모닝 키로수를 많이 줄이시는 한 500 전후에 올류모닝을 구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레일을 구매를 해야 된다. 용도가 공간이 필요하다. 근데 600으로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조금 좋은 차 구매하시는 건 욕심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높은 차량을 볼 것이냐, 높은 금액으로 낮은 차량을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낮은 금액으로 높은 차량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600에서 뭐 700으로 뭐 소나타, 이런 중형차 내지는 그 뭐랄까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더 럭셔리 그랜저를 보셔야 될 금액으로 HG 그랜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HG 그랜저 고질병이, 누유가 일단은 굉장한 고질병이고 엔진 보어링 해야 될 때 많고요. 이 가격대. 그리고 하부 소음, 그러니까 좀 방지턱이나 좀 안 좋은 그 뭐랄까 요철, 그다음에 조금 미세한 돌 같은 거, 큰 돌 밟았을 때 도로 노면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뒤에 그 쇼바나 뭐 이런 고무부식 이런 부분에서 찌그덕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게 고질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또 아반떼 MD 약간 좋은 거 구매하실 수 있는 700으로 아반떼 AD 완전 깡통에 키로수 많은 거를 색깔도 은색 이렇게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게 수리비가 좀 덜 들어가고 좀 더 옵션을 더 풍부하게 사용하고 하는 부분이 MD가 더 낫지 않냐라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좀 억지로 낮은 금액으로 높은 차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의 차를 보셔야 되는데 키로수는 상관없대요. 그러면은 차가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구매를 하셨다고 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 스트레스, 그리고 손님 스트레스를 만드시는 원인을 낮은 금액으로 구하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원인이다 라는 부분을 좀 좋게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얘기 해주는 다른 딜러를 찾으시죠. 근데 결론은 결과가 더 좋냐, 어차피 조건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낮은 금액으로 높은 차 보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많은 분들께서 키로수를 포기하시는 또는 무시하시는 경향이 크신데, 연식을 중요시하지 마시고, 연식이 좀 됐다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짧은 차가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똑같이 생긴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연식은 아예 안 보고 키로수만 봅니다. 매입할 때도 연식은 똑같이 생긴 모델이라고 친다면은 똑같이 아반떼 MD라고 쳤을 때 키로수를 보지, 연식은 10년, 11년 이렇게 구분을 하고 12년 말부터 13년 이렇게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커팅에다가 뭐 조금 핸들 열선도 좀 들어갈 수 있고 한 부분, 오토스탑 이런 부분도 12년, 13년 아반떼 MD에 좀 이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별해서 보긴 하지만, 키로수를 똑같은 모델이라고 친다면 10년, 11년의 아반떼 MD, 12년, 13년의 아반떼 MD는 뭐 따로따로 구별해서 요거는 똑같이 보고요. 연식 상관없이 요거 똑같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키로수 포기 또는 무시하시는 경향이 큰데,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강조의 강조를 눈 크게 뜨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많이 움직인 젊은 사람이 건강할 확률이 좀 높다. 운동 많이 하고 한 그런 젊은 사람이 건강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동차는 젊기도 해야 되겠지만 많이 안 움직인 차가 건강한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고차는 안 좋은 차를 구매할 확률을 하나하나 지어나갈 때 좋을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키로수 좋은 차가 좋은 차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모든 차량 색깔의 인기 색깔 순서는 웬만하면 흰색이 1번이고 그 1등 중에서 검정색도 거의 1순위 비슷한데 흰색에 비해서는 검정색이 약간 뭐 살짝 뒤처지긴 하지만 검정색도 굉장한 인기색이고 그 다음이 쥐색, 쥐색이랑 회색이랑 똑같이 보고 은색은 조금 약간 노티 나는 색깔이다 라고 해서 약간이라도 진해져야지 좋아하시지, 누가 봐도 은색은 조금 이제 시세도 싸고 인기도 조금 덜합니다. 선호하는 색깔이 조금 이제 약간 대다수 분들이 선호하는 색깔이라기보다는 10명 중에 한두 분은 괜찮다라고 보실 때가 있을 정도로 은색깔의 선호도가 비선호적입니다. 그리고 3번 기타 색깔 빨간색, 청색 이런 것들은 10명 중에 한 분도 거의 구매하시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청색깔이다, 예를 들어서 노란 색깔이라기 빨간색 이런 차들은 매입할 때 200 밑으로 감가해서 예를 들어서 아반떼 MD 빨간색 800 정도에 팔릴 걸로 지금 현재 보이는 그런 차를 매입할 때는 600에 갖고 와도 불안합니다. 근데 흰색에 800에 팔리는 아반떼 MD를 700, 2, 30을 주고 갖고 와도 좀 뭔가 희망이 있습니다, 경험상. 그럴 정도로 빨간색을 왜 사냐, 구매할 때 폐차할 때까지 타신다고 하면은 뭐 상관은 없겠는데 중간에 파실 때 그 색깔 하나로 감가가 100만원 이상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색깔 때문에. 근데 이제 운 좋으면은 가끔 약간 실력이 없으시거나 모험을 즐기시는 그런 중고차 딜러를 만나시면은 뭐 비슷하게 매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딜러분은 10중 8구 큰일 났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본인 물건을 본인이 선택하는데 너무 고집적인 경향도 가끔 느낀다. 뭐 청색도 상관없고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고 사고 좀 있어도 상관없고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 된다. 이거는 보세요. 중고차는 안 좋은 차를 구매할 확률을 하나하나 지어나갈 때 좋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안 좋은 차를 향해서 가는 조건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구매하고 나서 문제 생기면은 딜러 탓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잘못 골라줬잖아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차는 다 뜯어보시지 않으면은 당장은 뭐 약간의 뭐 그 가까운데 저속으로 시운전 해본더라도 내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기계인 중고차입니다. 남이 그만큼 탔던 차. 여러분들께서는 키로수 또 낮게 보시잖아요. 네. 물론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딜러 탓을 하실까봐 저는 키로수 많은 차를 되도록이면은 조금 기피하고 싶다. 조금만 좀 짧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 보는 거는 제가 돈 안 벌자 그 대세를 따르지 않는 소비자의 희망을 너무나 물리쳐버리는 거다. 돈 벌 사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로수가 좀 있는 차량도 나름 열심히 받으려고 하는데 가끔 나옵니다. 확률로 따졌을 때 이런 그 소비자분들의 희망을 미뤄 짐작했을 때 1년에 큰 문제는 제가 1년에 평균 180대를 판다라고 쳤을 때 한 큰 문제라고 하면은 한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는 180건 중에 한 2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한 30만 원 이내에 한 30만 원 전후 나오는 수리비가 나올 경우의 수는 한 8건에서 한 10건 조금 넘어가는 그런 빈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면 웬만해서 좀 상당 부분 따라와 주시면은 180대 중에 뭐 30만 원 이내 수리비가 나올 확률이 한 그래요 10건 정도 된다고 쳐요. 그리고 큰 문제가 나올 확률이 한 2건 정도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160,
팔 거는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갈 때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조금 따라와 주시면은 좀 안 좋은 구매를 하실 확률이 좀 대폭 줄어드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차 출고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차가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희망인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소비자분들마다의 인식 차이입니다. 30만원, 10만원 나오는 거 조금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이해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남이 10년 동안 탄 차가 그러면 상품화는 다 돼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품화는요, 당장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 딜러가 매입을 할 때 그만큼 내고를 해서 수리를 합니다. 아무리 비양심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안 팔릴 테니, 어차피 걸릴 테니 웬만하면 수리를 하고 갖고 옵니다. 그 부분을 내고 수리비만큼 내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수리를 해요. 근데 당장 정황만 있는, 고장이 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황만 있다라고 해서 고치진 않습니다. 정황으로는 고치지 않아요. 타는데 문제가 당장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해서는 차가 정황은 미리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100% 확실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 고치고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마다의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냥 한 10만원만 더 내고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고칠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에이 이건 해줘야지, 무조건 해줘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딜러가 어떻게 좀 중재를 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이 갖고 계신 차를 구매하시게 되시면 그런 부분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도 조금 포장해서 팔고, 며칠 있다가 손님분께서 이의 제기를 하면 보통 그 딜러분들께서 상당 부분, 물론 좋으신 분들은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이제 직업병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부분 보증되는 부분인지 그 성능 보증센터에다가 전화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딜러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손님분께서 성능 보증센터에 전화하면 여지없이 그 보증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위다 보니 소비자분께서 고쳐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력하게 그 차를 원래 갖고 있던 딜러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5만원, 1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제가 다른 데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시는 손님분과 통화를 이게 해서 제가 도와드릴 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통화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원 정도, 많게는 20만원 정도는 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그 이상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조차도 잘 안 해주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이제 시각적인 부분 또 있긴 있는데, 사실 시각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제 생각으로는 딜러 책임이거든요. 그 차를 원래 갖고 있던 딜러, 그리고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소개하는 알선 딜러의 목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전혀 회피하지 못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같이 주력으로 중간에 알선으로 판매를 위주로 하는 저 같은 알선 딜러들은 조금 애로가 있을 때가 좀 많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를 진짜 다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 생각을 좀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을 때가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무조건 딜러만 믿으시면 안 된다. 누를 수 있는 버튼, 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좋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거는 어때요 계속 도전적으로 내지는 약간 이런 말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격적으로 좀 차량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게 해도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중고차 구매 후 기본 정비 혹은 수리비 전혀 안 나오길 기대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타이어 내지는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에 냉각수,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등등을 무조건 갈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교체를 하고 타셔야 될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딱 차값, 이전비, 경차는 없지만 매도비, 수수료 뭐 이런 거는 다 알겠는데 추가적인 예산으로 블랙박스는 없어도 그냥 타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 내비게이션 그거는 핸드폰 내비 뭐 돈을 아예 안 들이고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이 생각조차 못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전체 차량 예산에서는 조금 한 50만 원 정도는 좀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험료 빼고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차는 대부분 고질병이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웬만해서는 고질병들이 조금씩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가까이 되면은 웬만해서는 누유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HG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음, 그리고 YF 소나타 K5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세 대 중에 한 대는 엔진이 좀 골골대지 않을까. 경운기 소리가 나는 차는 10대 중에 한두 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좀 포르테나 뭐 이런 아베오 같은 차는 이제 슬슬 부식, 티지 그랜저, 뉴럭셔리 티지 그랜저도 약간의 부식, NF 소나타도 부식, 뉴그랜저 XG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식, 뭐 이런 고질병들, SUV 한 10년 정도 좀 지난 차들 같은 경우에는 DPF, 매연 저감 장치 말씀드리는 거고, 터보, 그 다음에 누유, 부식, 미션, 터보, DPF 매연 저감 장치, 부식, 누유 이 5가지가 조금 이제 다발적 혹은 하나 정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대부분 고질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는 어떤가 라고 해서 수입차를 염두에 두실 수도 있는데요. 수입차도 뭐 무조건 뭐 장고장 잘 안 나고 그런 거를 기대하시고 수입차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가격대에 뭐 2천만 원 이하의 차들은 웬만해서는 그것도 뭐 워터펌프, 뭐 EGR 등등 해서 조금 수리비가 수입차는 더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뭐 범퍼 하나만 보험 처리하더라도 뭐 8, 9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이제 고장이, 그리고 또 삼성차는 르노 뭐 SM5 신형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일단 하얗게 막 뭔가 칠이 깨지고 뭐 해지고 뭐 그럴 때가 많고, 뭐 이런 등등의 차마다의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 조금 안 좋다라는 의견도 간혹 들리는데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고질병들이 다 하나쯤은 있어서 다 알고 보면은 그 뭐 GDI 그런 뭐 부분 뭐 살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게 보셔서도 안 되겠지만 무슨 이제 커뮤니티 뭐 보배드림이랑 뭐 뉴스 뭐 그리고 동호회에서 정보를 얻고 이거는 차 사면 안 되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제 경험상 문제 없었는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정보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참고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PG를 보시려고 하시면 상대적으로 대수가 매우 부족해서 잘못된 구매하실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차량을 고를 때 경차가 필요한지 중형차가 필요한지 대형차가 필요한지 SUV가 필요한지는 용도에 맞게, 나는 짐을 좀 인테리어하기 때문에 좀 많이 실어, 그리고 비포장도로 현장도 많이 다녀 라고 하면은 SUV 구매를 하셔야 될 텐데, 500선에 낮게 싸게만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DPF 매연 저감 장치, 그 다음에 터보, 그 다음에 부식, 누유 이 부분이 웬만하면 있는 차 위주로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SUV를 구하시려고 하시면은 1500도 부족할 수 있다. 뭐 올류 소렌토 1500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조금
포기하셔야 되는, 약간 상품성에 포기하셔야 될 부분이 한 두세 네 개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스크래치 웬만해서는, 뭐 휠 스크래치도 웬만하면 있을 수 있는, 이게 크롬일에 스크래치가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여하튼 금액에 맞는 상품 기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이, 우리 가족 4인 식구가 항상 탈 때가 많다. 주말에 꼭 4인 식구가 어디는 놀러 갈 때 이 차는 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자주 주말마다 가족이 타신다고 하시면은 한 중형급 이상을 타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중형차가 구매할 차가 1,000만 원 이하로는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연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차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HG 그랜저는 1,000만 원 밑으로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새 차 가격 자체가 명색이 좀 비쌌던 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을 한 1,300 전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차라리 한 1,000만 원 전후 이렇게 보고 수리비가 나오면은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보는 이제 시야가 조금 이제 구매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 레이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적재 공간 때문일 때가 많아요. 차가 좀 이제 답답하고 좀 잘 안 나가고 연비 굉장히 안 좋고 해도 적재 공간은 경차 12 반값 할인 이런 거 포기 못 하겠고, 공영주차장 주차할 때 굉장히 많고 하신 분들은, 경제성이 답답하더라도 좀 요게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레이를 구매하시는 경우, 그런 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차 인원, 항상 4인 식구가 자주 타는데 레이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4인 식구가 자주 타면 경차 자체를 보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용도, 난 연비가 무조건 제일 중요해. 나는 회사에서 돈이 뭐 유류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내면서 연비는 좀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차 사시면 안 돼요. 차라리 소형차, 뭐 엑센트라든가 i30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 가면 경차에서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게, 경차를 구매하시면은 연비 포기해야 되고요. 승차 인원 자주 4인 식구가 너무 자주 타시는 분들은 경차를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일단 경차를 사는 이유가 주차하기도 편하고, 뭐 톨비도 뭐 이 팀장 말이 조금 고속도로 올릴 용도의 차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쏘카도 타봤고 제주도에서도 한번 타봤고 괜찮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는 좀 답답하긴 했었어. 근데 평지에서는 괜찮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는 웬만해서는 뽀대, 엄청나게 멋스럽지는 않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뽀대로 탈 거면은 조금 뭔가 소형차 같은 느낌의 더 넥스트 스파크나 더 뉴 스파크 이런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신경 쓰시는 분들 좀 많지 않을까. 모닝은 너무 여성스럽거나 좀 뭔가 가볍고, 레이는 남자가 타도 뭔가 이상하지 않은 느낌이니까 레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뭔가를 포기하셔야 되겠죠. 여하튼 그런 면에서 경차에서도 조금 뭔가 차량을 선택하실 때는 그런 용도,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형차 사시는 분들, 대형차 사시면서 연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대형차는 일반적으로 연비가 낮은 게 맞아요. 하이브리드는 연비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고로 팔면 니로 빼고, 니로는 이제 수요가 많아요. 공급도 많고. 그래서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구매를 했다가 파시더라도 좀 감가율이 조금 약간 덜한 느낌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일반 승용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뭐 이런 그 승용 하이브리드는 생각보다 제가 매입했다가 이제 적정 시세에 팔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제 차가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색깔도 좋고 옵션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가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좀 느끼시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감가율이 딜러들이 1600에 팔리는 LF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1500에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 거의 손해를 확실시 각오하고 매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대차를 할 때 1600에 팔리는 차를 1500에 매입하는 딜러라고 한다면은 판매하는 마진에서 한 100은 남기고 거기에 묻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1600에 팔리는 차를 1400에 매입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팔 때는 좀 비싸게 팔고 매입할 때는 좀 높게 쳐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차를 높게 쳐주면은 구매하시는 소비자분께서 구매하시는 그 차 가격도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차는 중고로 팔면 연비 혜택을 다 까먹는 효과다. 소비자분께서 그럴 리 없는데 이거 차 많이 찾는데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매하실 분들 문제 생기면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조사에서 우리 탓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 배터리 뭐 수리하게 되면 뭐 돈 1000만원 뭐 이런 부분 감당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냥 폐차를 하셔야 되는 것도 좀 억울하고,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폐차하지도 못하고 계속 타지도 못하고, 결론은 이럴 거면은 폐차하거나 팔아야죠. 딜러 찾아서. 그럴 경우 그 감가율은 다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두 대 골라달라고 하실 때 애로점은 뭐냐면은 제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600만원에 팔리는 아반떼 MD, 800만원에 팔리는 아반떼 MD도 다 그만한 가격에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없을 때가 더 많은데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소비자분의 취향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눈 보고 얼굴 보면서 대화를 통해 좀 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반떼가 나와요? K3가 나와요? 아니면 크루즈가 나와요? 이렇게, 아니면 티볼리가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오마이갓, 차라리 떡볶이가 맛있나 순대가 맛있냐 튀김이 맛있냐 물어봐 주시면은 저는 떡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따로 뭐 김밥 전국에 쫄면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차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딜러가 좋아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소비자분께서 좋아하시는 차가 정답이고, 만약에 이 차가 엄청나게 안 좋으면 길거리에서 많이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사실 아반떼가 길거리에서 더 많이 돌아다니는 거는 거의 확실하긴 하죠.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K3가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K3나 아반떼 MD나 아반떼 MD보다는 K3가 연식이 조금 더 좋죠. 이렇게 아반떼 MD, K3, 더뉴 아반떼, 더뉴 K3, 그 다음에 아반떼 AD, 그 다음에 올류 K3, 그 다음에 더뉴 아반떼 AD는 빠지고 요번에 K3 새로 나온 거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올리고 올리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손님분께서 고르시라고 합니다. 저는 할부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딜러분께 말씀 안 하시고 전 무조건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계약하실 때 그 미리 할부로 구매한다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구매 계약 직전까지 얘기 안 해주시는 분들, 할부 안 나오면은 개고생만 하고 차 못 삽니다. 계획이 완전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5.9%가 나오냐 6.9%가 나오냐 뭐 10.9%가 나오냐 미리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용등급이 2등급인데도 불구하고 6.9%가 이상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금리를 딜러가 눈탱이 치는 부분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나쁜 딜러는 이제 고금리를 좀 쓰게 하면 5.9%가 나오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9.9%를 사용하게 해드리면 그 딜러가 뭐 2%, 3% 그 할부를 쓰시는 금액에 먹을 수가 있어요. 할부 피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쁜 딜러를 만나시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부는 미리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계획적인 구매가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를 가서 보고
안 가고 괜찮은지 좀 미리 봐주세요라고 하실 때 애로점은 제가 가서 봤는데 괜찮아 보여갖고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영상도 찍어드렸습니다. 근데 안 사실 때, 그리고 그냥 안 사실 때, 그리고 근거에 의한 믿음이 이게 수반되어야 되는데 좀 저에 대한 믿음이 좀 시대에서 결론은 안 사실 때, 괜찮아 보이는데 안 사실 때, 이럴 때 애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헛고생 시켜 주실 분은 이 방법을 좀 재고를 해주시고, 좀 이제 저를 오랫동안 봐주셔갖고 웬만해서는 이민용 팀장을 믿고서 맡겨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 쓰실 방법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달에 제가 손님분을 거의 뭐 한 30분 정도 뵌 것 같은데, 그 중에 그냥 이렇게만 봐달라고 해주시고 안 사신 분이 한 7, 8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지칠 때가 있으니 조금 이제 저를 그래도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면은 믿음이 좀 수반돼야 된다. 믿음을 억지로 끌어내는 건 아닌데요. 조금 이제 제가 그래도 한 1시간, 2시간, 왕복 3시간 이렇게 걸려갖고 가서 봤는데 안 사시면은, 물론 이게 임장 활동이라는 게 계약이 성사가 안 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제가 뭐 구매하셔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미리 충분히 사전에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K카가 나아요? N카가 나아요? 아니면 이민용 팀장이 나아요? 블로그 업체가 나아요? 인스타 아니면 페이스북 업체가 나아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지식인? 경매 업체도 있던데, 유튜브에 나오던데. 그리고 직거래는 어떻게 하죠? 어떤 업체가 제일 나을까요? 라고 대놓고 물어보신 분은 안 계셨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K가는 일단 허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좀 단점이고, 가격이 소비자분들께서 자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다는 점 비교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보면 싼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거의 한 80%, 70% 느낌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보증 프로그램이 유료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1년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막 이게 한 5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1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비싸더라고요. 중고차 매매 단지는 8만 원만 내면은 6개월 정도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 잘 안 해주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진짜 그 부위에 해당하면 해주긴 해줍니다. 안 해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따지면은 100%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힘이 좀 되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 인기차, 여러분들께서는 웬만해서는 인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95% 이상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네시스도 인기차, 뭐 다 인기차예요. 웬만해서는 뭐 코란도 투리스 뭐 이런 게 비인기차, 그 다음에 아베오 이런 게 비인기차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더뉴 카렌스 이런 거, 올란도는 알겠는데 더뉴 카렌스 잘 모르실 때가 많습니다. 웬만해서는 인기차들은 매매단지 시세랑 거의 비스무리하게 낙찰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엄두가 안 나게 700에 팔리는 차가 뭐 650, 70 이렇게 낙찰이 됐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은 상사를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상사 이전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낙찰 경락 수수료 들어가고, 수수료 경매 대행해 준 사람, 그 다음에 성능을 또 받아야 되니까 성능비, 그 다음에 탁송비 또 무조건 매매단지로 또 이동해야 되는 그 10만 원 정도의 탁송비 들어갈 수 있고, 성능 책임 보험료 또 들어가고, 매도비 또 들어가고, 상사 이전비 또 들어가고, 경정비 비용 또 들어가고, 광택비, 차가 지저분한 광택비, 이거는 선택적이긴 하지만 들어가고, 이러면 750에 매매단지보다 50만 원 싸게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좀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차는 경매로 사시면은 10중 8구 비싸게 사십니다. 모르시고 경매가 무조건 좋은지 아시는 분들 웬만해서는 그냥 일반 매매단지가 훨씬 낫다라고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자 발생 수리 직접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성능 책임 보험을 통해서 보증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야 있겠지만 아닐 때 그 다른 소모품일 때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험 이력만 믿고 구매하시는 경우 상당히 많다. 보험 이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닌데. 경매 낙찰 직후 개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업체에 한번 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 이전비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게 웃긴 거예요, 조금. 매도비 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경매 도와준 경매인에게 한번 상사 중개자 B에게 또 한 번 또 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업체가 있다라고, 한 1년 전? 네,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돈,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인기차는 낙찰되는 금액이 700에 팔리는 차가 750 이렇게 낙찰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봤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매도비가 없죠. 수수료도 없죠. 개인 판매자가 차량 매매가를 이거는 단점인데 매매단지 판매가급으로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구매하시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데 못하러 개인 직거래를 하실까? 믿을 딜러가 없어서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접하시는 분 마음입니다. 하자 발생 시 문제 발생한 원인을 시각적인 문제에서 전에 판매자분께서 난 모르겠다. 당신이 그랬는지 내가 그랬는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시면은 분쟁 발생할 수 있음. 그럴 보증이 없다. 법적 분쟁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매물이 어디 있는지 이게 찾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판매자 또한 매물을 올릴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엔카에 평생 한 번은 무료인 거를 알고 있었었는데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SK 엔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전화 진짜 안 옵니다. 판매자는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고 판매자가 구매자를 또 찾아야 됩니다. 위탁으로 이제 딜러한테 매매를 맡길 때 허점은 금액을 내려야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내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0에 팔기로 합의를 했는데 딜러가 전화 온 거예요. 이거 전화가 안 와갖고 670에 좀 내놔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30만 원을 먹은 거예요. 그 딜러가. 바로 팔고는. 그러면 또 수수료 또 받고 해갖고 30만 원만 받겠다고 한 사람이 6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얼마에 팔렸는지 상사에 찍힌 내역을 한번 보여달라. 조금 공격적이죠. 조금 피곤한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떳떳한 딜러라고 하면 기분 안 나빠야 하는 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진짜 보내주는 그런 딜러가 정직한 딜러지 기분 나빠하면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딜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90% 이상. 참고해 주십시오. 현수막은 광고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는데 이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점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대포폰 쓰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 중고차 딜러의 이제 저렴한 광고 기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눈탱이 안 치는 업체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통 현수막으로 광고하는 형태는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중고차 판매를 위한 이제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 자체가 정직한 업체가 제가 직업적으로 제가 많이 겪어봤을 때 대부분 한 200, 적게는 100은 눈탱이 치려고 하는 업체가 경험상 많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4, 500씩 눈탱이 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중고차 시세라는 게 있고 할부 한도를 억지로 드리게 되면 남길 수 있는 금액이 남기고 싶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손님이 여유자금까지 달라고 하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 안 좋은 분들을 웬만하면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미지 자체가 눈탱이 치는 업체가 많다 보니 대부분이다 보니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유튜브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있다라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신용자분들은 시세 공부 꼭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혹은 다음 카페나 블로그 여기는 거의 99% 눈탱이 업체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100개의 업체 중에 한 99% 눈탱이 업체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업체 제가 알기로는 눈탱이 업체 상당합니다. 여기도 거의 100개의 업체 중에 거의 한 90개 이상의 업체가 약간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대부분의 업체가 눈탱이 업체인 경우 상당히 많다. 그리고 유튜브 업체 중에서는 좀 정직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생깁니다만 제가 유튜브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유튜브는 진짜 눈으로 동영상으로 일거수일투족 모든 거를 다 보여드리고 하기 때문에 눈탱이 치는 업체가 좀 덜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0%의 업체가 어떤 분 소비자분께서 화성 거주자 분이셨나? 동탄이었나? 저기 유튜브 업체를 5군데를 갔었는데요. 5군데에서 환경 설정을 50만원, 100만원 다 업을 해놨다. 제가 마지막이었대요. 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여하튼 환경 설정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올려놓고 판매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심심찮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은 어디 업체인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업체는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 업 해놓고 걸려놓고 저희는 그래도 다른 업체보다는 정직한 편이에요. 다른 데는 더 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업체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기 있어요. 저희 부천 그 인천 사이에 있는 업체였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천 부천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인천 부천에 있는 업체들이 다 인식이 안 좋아질 필요는 없다. 저도 인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부 업체가 그랬다는 거지 역시 인부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위 매물 잡거나 당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업체 미도카 사건 아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미도카 사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허위 매물 하는 업체 상당히 이제 자극적으로 잡는 거를 보여주고 손님이 그거 보고 믿고 오면은 또 제 차 눈탱이를 쳤던 그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도카가 이제 커지니까 이제 상사를 차렸는데 차리자마자 걸려갖고 바로 문을 닫은 조금 이제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유튜브 업체가 당하시는 분들께 이제 허위 매물 당하시는 분들께 제 차 눈탱이 치는 경우 많다. 자극적인 소재로 유튜브 만들어 놓고 그게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폭발적으로 좀 늘리기가 굉장히 쉽다. 제가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저는 약간 쫄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제 성격과 맞지 않아서 저는 시세 자체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믿을 곳은 어디냐? 시세 공부하면은 어느 업체를 가든지 당할 일 없습니다. 좀 눈탱이를 좀 교묘하게 치는 업체는 강, 약, 중간, 약으로 어떤 분한테는 잘해주고 어떤 분한테는 못하고 어떤 분한테는 눈탱이 치고 어떤 분한테는 천사 같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천사 같아 보이게 만들려면 여러분들께서 시세를 웬만큼 아셔야 된다.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하시고
하시면 웬만해선 당할 일 없고, 시세 공부를 웬만큼 하셔서 딱 한 개의 차종으로 좁혀서, 왜냐면 여러 차종을 보시게 되시면 시세 공부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꼭 보여달라고 하시고, 시세 공부 꼭 하시고, 한 개 차종만 보시고 다른 차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웬만해서는 눈탱이를 당해도 50만원 이상은 안 당하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리고 매매단지 방문하시기 전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가시면 좋은데, 계약할 때 돼갖고 수수료 60만원 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수수료는 뭐 본인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고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수수료 60은 제 개인적인 제 바운더리, 제 기준으로는 조금 뭔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환경설정 0을 보여주고, 환경설정이 0인데 미리 한두 대만 금액을 업해놓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특히 허위매물 잡는 거 보여주고 그거 믿고 오신 분들 도와준다는 업체 얘기가 많습니다. 경차, 소형, 준중형, 중형, 준대형, 대형의 급을 나누는 지표는 엔진 배기량입니다. 1000cc 이하는 차가 아무리 커도 경차입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치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한 사람이 고치고 판매하는 또는 관리가 잘 된 차량을 고르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은 과한 기대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아셔주시고, 조금 이제 예산을 조금 경정비 할 예산도 조금 편성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이 그만큼 탔던 중고이기 때문에. 다만 과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본다면 수리비 걱정은 걱정보다는 적게 나올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80대를 제가 1년에 대충 평균적으로 판다고 치면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가 한 160건 이상은 전화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예산을 낮게만 안 보셨으면 좋겠고, 적정 시세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 가격대가 왠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신중에 신중을 해서 그렇게 되는 그 적정 시세이기 때문에 좀 따라와 주시면, 약간 늘리시더라도 과한 건 아니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영원히 나올 때가 이제 확률상 수리비가 더 높고, 근데 이거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 주십사라는 겁니다. 낮은 금액으로 높은 차 구매하시려고 하는 소비자분이 대부분이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연식보다는 무조건 키로수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고, 고질병 없는 차는 거의 없다 말씀드렸고, 팔린다고 다 좋은 상품이라 파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 예산을 조금은 편성해 주시고, 블랙박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만 따로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조금 편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광택이 됐다고 해서 좋은 차는 아니고요. AS 문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고치는가라는 관점은 이제 나라에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에 해당한 부분은 보증이 되게 돼 있고, 그 밖에는 협의인데 웬만해서는 협의 부분이고 분쟁 부분이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착하신 분들 과거에 좀 많았었는데 10만원 정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아예 안 해주시려고 하는 딜러분들이 좀 억센 분들이 많이 남았다라는 느낌입니다. 중고차 딜러는 100점의 칭찬을 받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고 만족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누구에게나 복불복일 수 있는 직업, 욕먹기 쉬운 직업이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의 인식이 좋아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고, 욕먹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의 역할은요, 남이 탔던 중고차를 현 시세에 맞게 눈탱이 치지 않고 믿거나 말거나, 수많은 매물 속에서 시세에 맞는, 소비자 예산에 맞는 차량 선별, 그리고 문제점 파악과 구매, 계약, 출고, 명의 이전 등을 모두 경험해, 제가 중고차 10년 한 경험에 의한 올바른 구매를
소비자분께서 전혀 모르시는 소비자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고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거나 본인의 생활을 하시다가 거의 무지하신 채로 필요에 의해서 중고차를 구매할 결심을 하실 것입니다. 소비자분께서도 소비자 나름의 조사와 기존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광고를 통한 인식된 업체를 선정 또는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결심을 하실 텐데 구매 방식을 그래서 직거래나 매매단지, 대기업 인증중고차, 경매, 구매대행, K카, N카, KB차차차, 유튜브,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식인, 중고, 장터, 현수막, 5개 광고, 버스 등을 통해서 구매처를 선정하실 텐데요. 저의 역할은 믿거나 말거나 시세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차 보지 마시고 딱 한 개 차종으로 좁히시고 용도에 맞게 적정 시세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시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 저는 그래서 수수료 버는 게 목표다라는 거를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적정 시세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적정 시세를 권하는 이유는 경험에 의해서 이 가격 정도는 보셔야 대다수 소비자분께서 구매하실 만한 차량이 나올 만한 시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00이 적정 시세면 400이라고 할 텐데 왜 450이라고 하겠습니까? 400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정 시세를 지켜만 주시더라도 초 A급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그냥 A 마이너 정도는 되시지 않을까? 좀 뭔가 상품성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하나, 두 개 정도, 세 개를 초과하지는 않는 그런 차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적정 시세입니다. 물론 이제 적정 시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A급이 있을 수도 있는데 10대 중에 한두 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거를 고르고 싶다고요? 라고 하셔도 그거는 확률이 10%, 20%를 기대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골라 드릴 텐데 너무 이제 없는 확률을 바라시면 그 희박하거든요. 적정 시세라고 해서 신차처럼 수리비 걱정이 거의 없는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수리비 예산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올 거를 좀 예상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너무 딱 맞춰서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하자 발생률 감소, 큰 문제가 있을 확률이 다소 낮다라는 거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리비 예산을 좀 더라고 하더라도 그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수리비에 대한 걱정은 빵원에서 얼마? 수리비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 남이 그만큼 탔던 중고차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 건 상식적으로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3년 전 여러분들께서는 뭘 하고 계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좀 오래된 3년 전인데요. 이 차량은 그때도 평범하게 운행이 됐던 차예요. 여러 계절을 다 겪었고 6번 왔다 갔다 이제 뜨겁고 녹았다 뜨겁고 녹았다 뜨겁고 녹았다 뜨겁고 얼었다 녹았다가 얼었다 녹았다가 얼었다 녹았다가 얼었다 이렇게 3년을 이제 겪었던 차고 지금 보시는 키로수만큼 탔었던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를 누군가 탔던 불특정한 외부 날씨, 비, 눈, 얼음, 도로 노면에 노출되었고 전 차주가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차량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5천에 한 번씩 엔진오일 교환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만 킬로 될 때까지 교환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만큼 엔진이 2kg만큼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수없이 겪으면서 지금의 일은 중고차입니다. 겉과 실내는 멀쩡해 보이고 광택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일진 모르겠지만 광택은 일반적으로 실내 클리닝까지 포함해서 광택이라고 합니다.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남이 탔던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겁니다. 매입한 사람은 새 차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장 문제가 있는 점만 고치고 판매하지 이미 벌어지지도 않은 부위까지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구매하신 지 일주일 뒤에 재수없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무책임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고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 2만원, 3만원으로. 짧게는 뭐 10,000원 이내로. 너무 안일하게 싸고 좋은 차를 기대하시지 마시라는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 잦은 전화, 그 제가 뭐 바쁠까봐 전화 뭐 주기 두려워서 뭐 이제 폐가 될까봐 너무 간단한 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전화 해도 되냐? 중고차 문제긴 한데 라는 점 걱정하지 마시고 잦은 전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문자보다는 전화가 좋습니다. 제발 전화로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는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0-8581-8953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한 개 차종 선정, 그 다음에 시세 공부 꼭 하시고 한 개 차종만 다른 차로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 환경 설정 꼭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눈탱이 당할 일 거의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 진짜 고민 엄청나게 안 하셔도 돼요. 한 개 차종 선정하시고 시세 공부하시고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저기 죄송한데 환경 설정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눈탱이 안 당합니다. 거의 상당히 안 당합니다. 키로수 짧은 게 오래 타기 좋다 아까 말씀드렸고, http://www. 한글로 클린카드.영어로 com 보시면은 이 딜러 전산이랑 똑같이 제가 사이트를 끌어오게 해갖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딜러 전산 그 제 사이트에 있는 금액도 그렇고 딜러 전산 금액은 구매하실 금액이 아닙니다. 깎이기 전 금액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물이 다 깎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도 저조차도 믿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개 차종 선정하시고 시세 공부하시고 환경 설정 보여달라. 시세 공부가 왜 중간에 껴야 되냐? 환경 설정만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시세 공부를 안 하셨으면 환경 설정이 빵이라고 하더라도 금액 한두 대 팔차를 미리 정해놓고 올려놓으면 꽝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지 마셔라. 아무리 정직해 보여도 믿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허위 매물은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용인, 평택, 뭐 다른 기타 지역 등등 지역 상관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청정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딜러는 그냥 본인 띄우기입니다. 인천, 부천 가면은 무조건 당하지 않느냐, 이런 거는 말이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뉴스 기자들조차도 거기에 세뇌가 돼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인부천에도 정직한 사람은 비록 1%일지언정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무조건 여기는 괜찮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뭐 당한 사람들이 그쪽에서 다 나오는데 뭐 라고 하셔도 다른 지역에서 당하는 분들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말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욕먹지 않을 차량으로 제가 판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항상 판매 후 문제 시 해결 가능하다는 자신감 업체가 많다, 나쁜 업체가 많다라는 거는 손님분께서 클레임을 제기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열받아갖고 댓글에다가 뭐 이런 업체가 다 있어라고 해도 그냥 X표 눌러갖고 삭제하면은 그냥 지워진다. 유튜브 업체도 다 정직한 업체는 아니다. 제가 예전에 댓글 사용 중지, 댓글 지우고 하는 업체 많이 봤습니다. 저도 가끔 인신공격 하시는 분 그냥 뭐 이런 차를 올려놨어 라고 해갖고 이거는 너나 타세요 이렇게 조금 정말 기분 나쁘게, 누가 봐도 기분 나쁘게 댓글 달아주신 분은 지운 적은 있어도 구매하시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해주셨던 분 아직 안 계셨기 때문에 지우진 않았는데, 어떤 업체는 댓글 사용을 아예 중지를 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한다고 해서 다 정직한 업체는 아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굉장히 긴 영상 끝내기 이전에 매물을 한번
제가 골라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뉴모닝인데요. 270짜리예요. 키로수는 66,000km고 남바는 요겁니다. 연식은 2010년식이었는데 성능부터 보시겠습니다. 검사 날짜가 2022년 내년 앞뒤로 한 달이니까 4월 22일까지고 튜닝 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모닝은 한 이 정도 가격 정도를 기준으로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사고도 없고 미세누유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고, 점검자 의견란에도 뭐 별 내용이 없고 들어온 날짜 4월 9일 한 지금으로부터 이 영상 녹화일 기준으로 한 2달 정도 되긴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조금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고, 경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을 박으려면은 이 오디오를 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여기 위에다가 올리자니 조금 이제 운전 시야 방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더 많은데, 어떤 차는 억지로 순정이 아닌 내비를 여다가 싸구려를 박아서 좀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차라리 없는 거를 구매하신 다음에 후방 카메라만 룸미러에다가 달면은 얼마 안 합니다. 다시고 핸드폰 내비 이제 거치대 짱짱한 거, 진짜 핸드폰 떨어져서 줍다가 사고 나지 마시고 정말 짱짱한 거, 핸드폰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워야 된다고요? 아니요. 주차할 때까지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전화 오면은 살짝 봅니까? 보지 마십시오. 후방 카메라만 였다가 다시면 됩니다. 그게 깔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순정 쓰시고 하시는 게 훨씬 낫다. 보세요. 뒷자리 엄청 깨끗한데 이 가격 금액 깎으면은 한 250 되지 않을까 추측되는, 그냥 추측입니다. 이 은색깔 차량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였다. 에어컨도 프로토 에어컨 이었고, 열선 있는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열선 버튼. 네, 열선도 있는, 핸들 열선은 이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인 것 같고 여기 있네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방 감지기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좀 적당하다. 냉각수는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올류모닝 괜찮은 거는 요거 한번 봤는데요. 460만원에 올라온 요 차량 성능부터 보시겠습니다. 검사 날짜는 좀 임박했습니다. 7월 21일까지인데 날짜로 보면은 뭐 지났거나 녹화일 기준으로는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렌트 튜닝 없고 교환된 거 아주 귀여운 수준이다. 이것 때문에 안 사는 거는 조금 제 생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 단 보험 이력조회를 해서 진짜 경미한 건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미세누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만 하는 거고, 실제로 보면은 보입니다. 너무 쉽게.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야 될 것 같고, 들어온 날짜 매우 좋습니다. 5월 26일. 가격은 460이었어요. 색깔은 은색이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썬루프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상단에 좀 A급은 아닌데 있긴 있고, 더군다나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습니다. 플라워힐 있습니다. 에어백도 사방에 가운데 B필러 기둥에도 있고, 핸들 리모컨은 아쉽게도 없지만 다 좋으면은 더 비싸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 올 때 전동 접이식 백밀러 있습니다. 겨울에 그 핸따, 손따 있습니다. 핸들 따뜻해지는 거. 겨울에 막 닿지도 못하고 너무 차가워갖고 못 만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손이 막 얼어져갖고 꽝꽝 얼어갖고 그럴 일이 없는 옵션 핸들 열선이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 전동식 사이드미러 있고, 썬루프. 이게 460인데 키로수가 28,000km 실키로수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정도로 와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차인데, 차가 있는지 한번 전화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또 봤고, 그 다음에 또 올리모닝, 더뉴모닝입니다. 휠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적정시세라고 말씀드렸던 650 이렇게 있고, 후방 감지기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있고요. 크루즈도 있네요. 오, 예, 사이드미러 있고, 스마트키 있고, 에어백 사방에 있고, 성능도, 괜찮아서 제가 띄워놓은 건데, 올해 11월 13일까지 검사기간 남아있고, 렌트 튜닝 없고, 사고도 없고, 미세누유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빼놨죠. 오른쪽 조수석 쪽, 휀다 탈부착이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은 좀 귀엽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들어온 날짜, 6월 9일입니다. 요런 차가 650인데 약간 깎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모닝 JA입니다. 이 차량 870인데 키로수가 23,000이에요. 키로수 더 많아도 상관없는데 이민영 팀장 좀 키로수 올려봐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좀 적절한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를 봤습니다. 이건 내비게이션이 매립형이 아니라 거치형이에요. 이렇게 붙여놨는데 후방 카메라까지 있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닌데 요거는 큰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핸들 부분 봤을 때 크루즈 컨트롤 있고 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제가 다 봤는데 검사 날짜 올해 10월 3일까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그래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튜닝 렌트 이력 없고 그 다음에 사고 이력 없습니다. 밑으로 빼놨는지 쭉쭉쭉쭉쭉 보면은 없어요. 들어온 날짜 6월 1일 이 정도가 870 연식은 2017년식 년형은 2017년형입니다. 색깔은 흰색이고 난 여기 노란 거 싫어. 중고차는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건이 맞으면 사시는 게 이롭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건 이것저것 100% 다 맞추지 마시고 요거는 포기하시고 그냥 색깔을 칠하시든지 그게 낫습니다. 다른 거 보시려고 뭐 50만원 올릴 필요가 이것 때문에 50만원 올릴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2021년 6월 16일입니다. 이 녹화일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직 이 차가 남아있다면은 이 차량 넘버를 기억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차들 이런 식으로 제가 차를 고릅니다. 레이도 있고 790 성능 기록부 보면은 조금 지쳐가긴 한데 빨리 해볼게요. 2022년 내년 2월 18일 렌트 튜닝 없고 사고는 앞에 단순인데 범퍼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유 없고 뭐 내용이 없습니다. 6월 11일 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입니다. 아니 이민영 팀장 이거 알겠어. 근데 금액 좀 낮춰보게 키로수 좀 올려보라니까. 저도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프레스티지 모델이 안 나왔고 이 차 괜찮아갖고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키로수까지 만 킬로기 때문에 매우 좋은 컨디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더뉴레이 1280 이 정도가 좀 적정선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키로수 그래요. 올려봤습니다. 더 싸게 난 사고 싶어. 좀 키로수 좀 7만, 8만, 9만 좀 올려봐. 그렇게까지 보려고 했는데 이 차가 나왔네요. 네. 내비게이션 맵피온인데 정품 내비가 아니긴 한데요.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나오고 오디오가 내장형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은요. 검사 날짜 앞에 범퍼 하나 교환이 있는데요. 검사 날짜 내년 8월 15일까지 튜닝 렌트 없고요. 앞에 범퍼 하나 왠지 휀다도 조금 부분적인 판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보험 이력 조회했을 때 한 100만원 나오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위죠. 미세누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믿지 않고 그냥 참고만 합니다. 이 보시면 후드가 탈부착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심증이 좀 더 명확하게 되지 않나. 양 휀다랑 후드까지 원래 3박자인데 좀 이렇게 빼놨나? 추측을 해봐갖고 이제 보험 이력 조회도 해보고 실제로 가서 이제 볼트가 까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하면은 드러나겠죠. 너무 쉽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금액대 요 차 봐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중하게 골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크.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스파크처럼 생겼는데 쉐보레 마크 있고 스파크처럼 엠블럼도 바꿔놨는데 이 차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지만 금액 좋고, 그 다음에 키로수 이 정도 이상은 보시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280짜리. 네. 이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다. 기준을 삼아주십사 한 번씩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건 스파크입니다. 휠이 조금 틀려요. 알루미늄 휠이 들어갔고, 아까 거는 조금 약간 그것도 알루미늄 휠이긴 한데 그래도 요게 조금 더 트렌디합니다. 가죽도 적당하고, 이게 스파크 가죽이 좋아요. 여기 좀 늘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A급이다. 성능 기록부도 적당했습니다. 금액은 조금 깎일 겁니다. 이거는 비밀인데 말씀드릴게요. 인천, 부천, 김포는 조금 450을 받겠다,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470, 480 이런 식으로 올리는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원, 용인, 평택권은 450을 받고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깎이지 않나? 요거는 비밀인데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한 이론은 아니거든요. 저만 아는 이론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검사 날짜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렌트 튜닝 없고 사고 없다라고 되는데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그 수원, 용인, 평택권에는 조금 더 있지 않나? 적어도 미세누 정도는. 그래서 보세요. 이제 밑으로 빼놨지 않습니까? 조수석 쪽 쿼터 패널 뒤에 휀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수리 돼 있어서 원래는 유사고라고 체크되어야 될 부분이 무사고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보여지고, 검사 날짜 5월 14일이면 괜찮다. 그래서 조금 가격은 어떻게 보면 스파크 치고는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그냥 스파크이기 때문에 전동 접이식, 자동 접이식 백밀러는 없는 타입이다 라고,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 보시려면은 이 더 넥스트 스파크를 보시던가 아니면 올류모닝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670짜리 봤는데요. 성능 기록부 위에부터 보면 검사 날짜 12월 7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렌트 튜닝 없고, 사고 없고, 뭐 없고 6월 9일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키로수 54,000, 내비게이션도 싸제긴 하지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있긴 있다 라는 겁니다. 핸들 리모컨도 있고 깨끗해 보여서 선정해보고 스마트 키도 있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있고, 열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핸들 열선은 없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네, 우선 추측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더 뉴 스파크 마지막으로 한 980짜리 봤는데 한 30 정도는 깎아주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긴 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싸지긴 한데 장착이 돼 있고, 열선이 이렇게 돼 있고, 차선 이탈 있고, 오토스탑인가?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의 오토스탑이거든요. CT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전동 접이식 백밀러 있고, 그렇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 사이드 리피터 에어백 사방에 들어가고, 스마트 키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델이다.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고, 키로수 33,000, 이 정도면은 좀 오래 타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연식도 2018년 12월식입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기준을 삼으실 수 있도록 추천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6월 16일입니다. 근데 이 영상은 아마 9월, 10월이 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비슷한 시세로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올뉴모닝은 그 450 전후가 제가 봤을 땐 좀 적절하지 않나 싶고, 더 뉴모닝은 650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 흰색 고르고 뭐하고 좋은 옵션 하면은 뭐 80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건 900, 1000 될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기준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요거는 흰 색깔에다가 키로수 약간 짧게 보면 900, 1000도 갑니다. 시세 진짜 안 떨어지는 차예요. 요거는 한 400에 고르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다. 한 4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옵션이 이게 더 좋으면은, 디자인이 이게 더 여자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거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난 여자인데 여자인 티를 내고 싶지 않다. 난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공간 뭐 생각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그 구매하시는 분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 성격에 맞는, 희망하시는 그 차가 정답입니다.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주구장창 아니에요, 이게 더 좋아요 라고 하더라도 그 손님분께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억지로 안 좋은 차를 타실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 이민용 팀장 이거 차 잘 안 나가도 괜찮고 나는 공간 때문에 나는 이거를 진짜 필요하다니까? 이러신 분들은 제가 정답이 아니라 그 구매 희망자분께서 정답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정답이 아니고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 또 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말이 다 법이 아니듯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와이프가 제 개인적인 일인데, 와이프가 이제 이번 달 6월 달에 출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중에, 와이프가 이제 일도 그만두고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손님분께서 6월 초까지 좀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 순천, 부산 또 갔었고, 손님분께서 계속 오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쳐보는, 귀를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유튜브가 재밌어갖고 유튜브를 쳐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늘어졌었죠. 좀 이제 쳐보는 게 욕인가요? 죄송합니다. 좀 직설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저한테 제가 욕을 한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요즘에 강철부대다, 그리고 도시어부다, 또 볼만한 프로그램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마다 또 축구를 하고, 또 이모저모 좀 가족들도 만나고 해서 시간을 제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 올려서 죄송하고요. 좀 오늘은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회에 이 엄청나게 긴 설명을 1시간 넘게 한 이 설명을 또 넣을지, 아니면 빼고 간략하게 할지는, 간략하게 하는 게 낫겠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설명들은 경차편에 놔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그게 낫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올린 만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옛날에도 했던 얘기들이었는데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또 있었는데 준비를 못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썬루프 있는 차는 꼭 썬루프를 열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고장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나중에 고쳐달라고 하면 잘 고쳐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버튼은 다 눌러봐야 됩니다. 옵션이 많다라는 거는 고장날 부위가 더 많아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옵션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구매하기 너무 좋은 금액대별 추천 중고차 해서 지금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싸질 껴져 있는 차는 시세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게 아니라 더 싼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싸질
껴져 있는 그 휠이 안 좋다고 해서 사제이를 교체하고 싶다. 내 차는 좀 더 유니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파실 때 감가되실 수 있는 사유가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고, 중고차 구매하실 때 일반적인 사계절용 타이어가 아니라 겨울용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한 타이어 교체 비용 50에서 60 정도를 아끼실 수 있는 그 방법이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주구장창 설명해 드렸는데, 매매단지에 들어온 지 3개월 정도가 넘은 차는 안 팔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카드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실 때 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나와서 그 돈이 상당히 커 보이고 아까우실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있고, 더 깎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구매하시는가가 중요한 거다. 예를 들어서 450에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100만원 깎고 500만원에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30만원 깎고 450에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많이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못 깎았다고 불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영상 앞으로 꾸준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반성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영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화요일, 금요일 둘 다 녹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둘 중에 하루만이라도 녹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봤는데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될 만한 정보를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양심상 오랜만에 올리면서 이런 부탁하기 좀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는 멘트를 도시어부에서 이경규 분께서 이제 하신 게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특별하게 뭐 재밌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됐지, 도움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싫어요 해주시고요.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구독하기랑 이제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면서 이런 부탁 드리는 거 죄송한데, 제가 특별한 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뭔가 경직돼 있고 뭔가 지쳤습니다.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에는 더 활기차고 좋은 모습,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